제미나이의 경쟁력을 빼앗길 수 있고 구글의 전통 경쟁력 또한 빼앗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구글은 반드시 항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항소의 결과가 나올까지는 또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2, 3년 동안 구글이 절대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구글은 걱정했던 크롬 강제 매각을 피했습니다. 애플도 덕분에 구글 검색 선 탑재했던 고방식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구글 운영하는 알파벳, 애플 주가가 모두 올랐죠. 그리고 구글의 또 다른 소식, 포토샵 킬러라고 불린다고 하는 나노바나나, 이 서비스가 인기라고 하는데 포토샵이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메타에서 만든 유명 가수나 배우 사칭 챗봇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IT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가 싹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박사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날씨가 그래요? 시원해지니까. 맞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너무 네. 힘들었어요. 밤에도 너무 덥고. 그러니까요. 고양이도 너무 힘들고. 고양이도 힘들었던 그 불면의 밤을 지나서 네. 지금 알파벳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크롬 팔라고 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했는데 안 팔아도 된대요. 네. 이게 구글 검색 엔진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건 인공지능 챗봇이 이 덤비고 있는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의 결론이 이건데 요거 잘 갈라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글에게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2024년 8월 작년 딱 1년 전이죠. 동일한 판사입니다. 동일한 판사가 재판을 시작을 했고 심의를 시작했고 결론을 내린 것은 구글은 독점 기업이 맞다. 그리고 독점 기업에 맞는 반독점법을 위반하였고 여기에 맞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를 이제부터 심의하겠다고 해서 지난 1년 동안 구체적으로 구글이 반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반독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처벌을 논의했었고 법무부에서 제안한 것은 크롬을 매각하거나 안드로이드를 매각해라. 원래는 유튜브 매각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들어갔고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외에 여기에 구글 검색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으니 검색의 지배력이 계속 경쟁을 왜곡하면서 유지되고 있다.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구글 검색의 확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 매각은 들어갔고 이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요. 즉 여러분 이것이 있다고 구글이 독점 기업이 아니다. 이런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작년 여름에 8월에 판결을 하면서 저 처벌까지 결정을 했다라면 어쩌면은 크롬의 매각이나 안드로이드 매각이 결정날 수도 있습니다. 작년이었다면? 작년이었다면. 근데 그 사이 1년 사이에 이번 달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5월 달 애플 부사장이 나와서 법원에 가서 판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왜냐하면 애플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알파벳 랠리라고 해서 알파벳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애플 주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애플이 약 매달 사파리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으로 깔아놓은 대가로 약 200억 달러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200억 달러면 여러분 엄청난 돈입니다. 왜냐하면 약 3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30조가 넘는 돈인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매년 받아오고 있었던 네. 거고요. 삼성전자도 적지 않게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 부사장이 가서 구글을 돕겠다라고 했던 말이 뭐냐면 지난 22년 동안 처음으로 사파리에서 구글 검색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챗GPT나 퍼플렉시티를 이용해서 검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구글의 주가가 알파벳이 여러분 무려 8%가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직간접적으로 이제 구글의 검색에 대한 도전이 과거에도 많은 도전자들이 있었는데 다 깨갱하면서 떨어져 나갔었는데 실제로 유효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출현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그리로 옮기고 있다라고 진술을 애플 부사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에서 이 판사에게 제출되면서 판사가 결정한 것은 우리 미래 시장의 미래를 보고 처벌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독점 기업이지만 경쟁을 완화하는 조건, 그래서 신규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만 해준다라면 팔지 않아도 된다. 그대로 가져가라. 하지만 조건은 신입 진규 장벽을 좀 더 낮추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 결정난 것이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판결하면서 판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시장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그럼요. 판결이었다. 네. 이 미국 판사
판사 훌륭하다 네. 이 생각 하나 했고 다른 한 가지는 정보를 공유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라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마봉님 할머니의 그 떡볶이 소스 레시피를 공유하라는 거랑 비슷한데 네. 그러면은 과연 장기적으로 이 판결이 구글에게 되게 잘된 판결인가? 요건 좀 헷갈리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구글에게는 엄청난 득이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반드시 득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인덱스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인덱스를 갖다가 공유하라는 것은 경쟁의 문턱을 낮추라는 판사의 결정인 거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처음에 월드 와이드 웹이 생겼을 때 수많은 검색 업체들이 있었던 이유는 이 인덱싱 할 것, 즉 인덱싱이라는 건 뭐냐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웹사이트의 내용을 구글의 서버에다가 요약해서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딱 검색 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검색 결과가 엄청 빠르게 나오는 거죠. 그때 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정리해서 보관해 놓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용자의 상호 데이터도 공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클릭을 제일 많이 하더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패턴들이 무엇인 것까지도 공개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초반에는 월드 와이드 웹이 요만큼 작았을 때는 경쟁자들도 다 들어와서 비용 들여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월드 와이드 웹이 너무나도 커지고 그 중간에는 구글 외에는 한국어는 네이버 외에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월드 와이드 웹이 커질수록 한번 인덱싱 해야 될 그 규모가 너무나도 사실은 천문학적 규모로 크다 보니 감히 다른 업체들은 시도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그 위에 자신들의 검색 알고리즘을 올릴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시장의 진입 장벽이라는 거죠. 거대한. 그러니 이거를 일부 공유해라라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챗GPT나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제미나이는 이 구글의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풍부하게 검색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제미나이는 그렇게 하는 반면에 챗GPT는 그걸 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최신 데이터만 딱 가지고 와서 네. 여기에서만 다다닥 정리해서 예를 들자면 이미지 정보에서 구글은 인덱싱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미지를 AI로 읽어서 이거는 텍스트가 그 안에 무엇이 있군 어떤 행사 포스트만 보더라도 또는 상품의 정보 여러분 각종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에 있는 이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에서 정보를 긁고 와서 구글은 인덱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미나이가 풍부하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챗GPT는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이미지가 있어? 그럼 정보 없는 거. 정보값 0. 제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냥 있는 거에서만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 네. 조금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약간 얄팍해요. 네. 숙제 대충 해온 느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판사가 얘기한 거는 챗GPT에게도 그 인덱싱된 거에 대한 접근권을 주라는 거는 구글로부터는 어마어마한 제미나이의 경쟁력을 빼앗길 수 있고 구글의 전통 경쟁력 또한 빼앗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구글은 반드시 항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항소의 결과가 나올까지는 또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2, 3년 동안 구글이 절대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오픈 AI로 챗GPT도 2, 3년 동안 어디 기다렸다가 경쟁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을 낮추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고 이번 판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이나 구글이 반드시 항소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을 갖기에는 2, 3년은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입장에 제가 구글이면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정보를 공유하라고 만약에 정보의 총량이 1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거 그거는 싹 뒤에 놔두고 쭉정이 한 20% 정도만 이렇게 인테리어 차원에서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면은 뭐 별 타격 없을 수도 있는 그럴 거 수 아니에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AI 검색에 작동하는 기본 논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AI 검색은 사전 학습된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정수가 누구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다. 세종대왕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사전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환각작용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환각. 네, 무서운 환각이라서 말인데. 즉 자신이 잘 모르는 것도 대충 지어내게 되죠. 이 지어내다 보니까 오류와 실수를 해서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졌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역사적 사실로서 얘기를 해요.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AI 검색에서는 빨리 웹사이트 가서 가장 최신 데이터에서 그 정보를 가져와서 최신 데이터를 우선값으로 주고 우선권을 주고 너가 배웠던 거를 갖다가 후순위로 여서 답을 생성해. 그렇게 해서 최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오래된 데이터일수록 중간에
상황 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정말 그럴 일 없겠지만 명왕성 주변에 행성이 7개 돌고 있었는데 그 사이 과학자들이 2개를 더 발견했어요. 갑자기. 그러면 끝까지 이제 챗GPT는 7개라고 우길 수 있죠. 네. 근데 최신 과학 데이터를 갖고 오면은 9개로 변했네요라고 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과학과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구글은 오케이 공개하겠습니다. 2년 전 명왕성 행성 위성이 7개 있을 때까지만 이렇게 해버릴 수 있죠. 근데 챗GPT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신 데이터를 갖고 와야 환각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공유하더라도 아마 2년을 끌다가 공유할 거고 공유하더라도 오케이. 과거의 풍부한 데이터를 왕창 공유하겠습니다. 네. 최신 데이터 10%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안 할래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필요 없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사전 학습을 통해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차차 이게 주긴 줬는데 2년 전 거네. 네. 실수로 이거 줬나 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 양이 여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뭔가 기술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경쟁사들은 아마 이 판결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테고 구글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이요. 네. 이번 판결에 삼성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업을 매각해야만 했었다라고 한다면 삼성이 하고 있는 갤럭시폰 사업, 이 AI 분야 사업에도 영향이 있죠.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안드로이드는 지금 구글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겉으로는 무료로 제작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다양한 스마트폰 업체에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글은 거기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앱을 다운받을 때마다 유료 앱을 30%를 가져가는 형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방식이죠. 자릿세 받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히 무료는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구글이 대단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AI 기술력에서도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에 있어서 구글은 전 세계 탑 클래스에 속하고 있죠. 이곳에서 안드로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발전시킬 수 있고 애플의 iOS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단히 강력한 안정적인 발전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수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매각을 한다? 그럼 갑자기 매각하는데 예를 들면 오라클에서 저희가 살게요. 뭐 또 삼성전자가 우리가 한번 사볼까요? 근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갤럭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말기 사업을 하지 않는 기기 네. 사업을 하지 않는 업체에 줄 텐데 과연 거기가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것도 빠른 속도로 iOS와 경쟁하면서 애플과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당장에 갖출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계속해서 구글이 발전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자릿세가 과하다면 자릿세 과한 거를 많이 받지 마세요라고 법원에서 명령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매각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삼성전자에겐 좋은 것이고 또 좋은 것은 애플은 물론 200억 달러를 받고 삼성전자는 얼마를 받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삼성전자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도 크롬도 깔려 있고 거기에 구글 검색도 이제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많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거는 예를 들면 100%가 이윤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네. 100%가 영업이익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겠다. 그렇죠. 너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삼성전자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네. 부분에서 요즘 삼성전자가 주춤하면서도 돌파하려고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좋은 판결이라고 삼성전자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윤아님께서 저도 퍼플렉시티 설치한 이후에는 검색창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네이버 같은 회사 생존할 수 있을지 이렇게 말씀 주셨고 안정예님은 디자이너시래요.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능이 두렵습니다. 포토샵 같은 것들 기능이 좋아져서 일하기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위협받을 것 같다 하시는 게 이게 근거가 있어요. 보니까 구글이 이미지 생성 AI 그러니까 제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을 내놨어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미드저니, 달리 이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서 올 들어서 보니까 어도비 주가가 2분기까지 한 20% 빠졌더라고요. 네. 포토샵 회사가. 이거 앞으로 이런 결과물들이 훌륭해질수록 기존의 일자리 디자이너들이 하던 일 이거 굉장히 위협받는 거죠.
위협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수준도 여러분 이제 나노 바나나라고 해서 그냥 바나나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무료로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네.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강정수의 사진을 올려놓고 제가 옷 색깔을 좀 바꿔줘. 그랬더니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배경에 어색하게. 어울리게, 그러니까 배경이 안 어울리게 제가 보기엔 배경도 어두웠는데 제 옷도 검은색을 옷을 입고 사진을 찍혔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사라지고 얼굴만 그래서 남는데. 별로 안 이뻐서 배경에 어울리게 옷 색깔을 바꿔줘 했더니 네. 저의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해줬고 제 얼굴이 조금 너무 밝은 것 같아. 좀 요즘 구릿빛 나게 좀 바꿔줘. 그러면 이 코나 눈이나 이런 형태가 전혀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AI 이미지 제작의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1시간 있다 또 물어보면 똑같은 이미지로 또 다른 이미지를 조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마다 다른 사람 일관성이 나오잖아요. 조금 네. 바뀌어진다는 문제가 분명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일관성 부분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리고 요즘은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바이브 입이거든요. 네. 입으로 하는 코딩, 입 코딩이라고 하는데 바이브 메이킹이라고 해서 입으로 영상 만들 수 있어요. 나 이런 거 요즘 유튜브나 요즘 릴스나 틱톡에 이런 인공지능 툴로 만든 영상들 김햅사라든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요. 네, 정말 호랑이가 그러다가 갑자기 하트 표시를 딱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진짜로 무섭게 어흥거리는데. 맞아요. 국내 업체들도 그런 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것을 바이브 메이킹이라고 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는 그 눈빛을 갖다가 좀 바꿔줘. 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 있는 점 2개 있는데 그 점 2개 사라지게 해줘. 이런 거 우리가 포샵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텍스트로 할 수 있습니다만 100% 아직까지 포토샵의 수준이 100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수준은 제가 보기엔 80 정도 70이나 80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위협이냐고 하냐면 여러분 작년에 유명했던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 먹는 영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스파게티를 들었는데 코로 막 들어가고 막 이상하게 막 윌 스미스 이거 같지 않까 아니야. 막 이런 네. 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진짜로 스파게티를 고급스럽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AI 발전을 항상 미래 관점에서 봐야지. 지금 못하니까 얘네 아직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1년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포토샵에 70에서 80%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놀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쵸. 포토샵 벌써 킬러다. 저는 이건 과잉된 주장이라고 봐요. 현재 시점에서. 킬러 꿈나무네요. 그렇죠. 네. 꿈나무입니다. 근데 2026년에서 보면 90까지 와 있을 수 있고 2027년에는 11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어도베에 대한 킬러라는 것은 잠재적인 꿈나무라는 부분에서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현재 이미 어도베를 대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최민경님이 저도 그래픽 디자인 하는데 생초보들이 AI 굴려서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유유하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 정교하다 보니까 유명인 사칭한 사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메타가 유명인 챗봇을 무단으로 만들어서 테일러 스위프트, 앤 해서웨이 얼마나 유명하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스타예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19금 대화까지 시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또 메타 직원이 이걸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대화하다가 예를 들면 난 욕실에 가 있는 너와 대화하고 싶어. 그래 그럼 나 욕실 사진 셀카 하나 찍어서 보내줄게. 이렇게 하면서 해서웨이가 목욕 욕실에 있는 모습을 셀카로 찍어서 보여주는. 그 언니가 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러니까요. 텍스트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런 설정샷 욕실에서 내가 셀카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줄게. 야. 이것이 지금 근데 해서웨이의 완전한 이미지가 도용되면서 동의 없이 그쵸.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해서웨이가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바이럴되고 진행이 되는 거죠. 텍스트만 하다가. 그럼요. 해서웨이 목욕이라는 단어만 들어와도 셀카라는 단어만 들어와도 이것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합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이건 명확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대화들을 19금의 대화들을 갖다가 19금 19살 학생이 아닌 네. 미성년자에게도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성이 접근할 수 있잖아요. 가능했다는 네. 부분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도 책임을 공감하면서 삭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또 일부 메타 직원들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주 관리도 안 됐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매우 잘못된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메타가 사실은 이거를 본격화해서 내년 정도면 전 세계에 메타가 저커버기 CEO인 저커버기 뭐라 그랬냐면 인류가 1990년대나 2000년대에는 그래도 평균 오프라인 친구가 한 12명에서 13명 있었는데 요즘 3명으로 줄었다. 진짜? 인구가 줄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과거에는 반에서 한 반에 60명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20명씩 있는데 이거 정말 그리고 또 다들 학원 가는데 한국으로 네. 치면 그래서 이거를 우정의 불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정의 불황. 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친구가 많고요. 가처분 소득이 낮을수록 친구가 작습니다. 너무 슬프다. 그렇잖아요. 가처분 네. 소득이 많으면 겨울에 런던 캠프 한번 갔다 오면 애가 친구가 생기고 하와이 겨울에 한번 캠프 갔다 오면 친구가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돈 없어도 동네에서 같이 놀았잖아요. 친구가 다방구 먹은 하면서. 식판으로 가서 이모 밥 한 번만 더 주세요. 해서 먹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다 네. 저커버기 뭐라 그랬냐면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채우겠다. 그래서 아니, 저는 아마 이것이 워낙 비즈니스가 되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체포 사건을 보면서 과연 메타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본인들의 태도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SNS에서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을 클랭커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궁금하고 이쯤 되면은 인공지능 국민윤리 시간에 딱 수업 앉혀가지고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클랭커라는 건 조금 지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클랭크가 여러분 쇠가 부닥치는 소리입니다. 클랭커니까 쇠 부닥치는 소리를 내는 것, 즉 기계가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인간이 만든 것이 훨씬 아름답고 진정성 있고 아까 말했던 일관성도 유지되는데 기계가 만든 건 기계스럽고 처음에는 조금 기괴하거든요. 갑자기 스파게티를 먹는데 코로 들어가고 스파게티가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고 바이럴되고 지지예요. 네. 하다 보니까 이걸 클랭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새우로 태어나는 모습 부활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단히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거,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우리 관리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그 논의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따로 시간 한 번 더 마련할게요. 지금까지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